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끝에 그 자식의 남편이 당신에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꿈일까요? 죄일까요? 아니면 단 한 번 허락된 두 번째 삶일까요? 내 인생은 조용했다. 늘 엄마였고, 때론 엄마 이상은 되지 않았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나는 혼자서 딸을 키웠다. 사춘기, 입시, 첫 이별, 취업까지. 그녀의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켰다. 그게 내 삶의 전부였고, 나는 그런 줄만 알았다. 딸 은서는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그의 이름은 준혁. 처음 봤을 때 말이 없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나는 안심했다. 우리 은서가 기대도 되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나는 또다시 그림자처럼 살아가기로 했다. 아이들 신혼집 근처로 이사와 조용히 살아가며 가끔 반찬을 해다 주고 가끔 초대받아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었다. 은서는 친구 결혼식에 가느라 외출했고 준혁 혼자 식사 자리에 앉았다. 나는 반찬을 더해주며 말을 건넸다.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해져야지. 은서도 바쁘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음식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나는 웃었다.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된 거지, 뭐.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존경과 호감 사이.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괜한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어머니일 뿐이야. 그렇게 자신을 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먼저 무너뜨린 건 그의 손끝이었다. 하루는 내가 뜨거운 냄비를 옮기다 손등을 대었다. 소리를 지르자 준혁이 달려와 내 손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화상 크림은 어딨어요? 당황한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부엌 찬장을 뒤졌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던 온기가 온몸에 퍼졌다. 그는 말없이 조심히 상처에 연고를 발랐다. 그 조용한 다정함, 떨리는 눈빛. 나는 숨이 막힐 뻔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수십 번 되뇌었다. 이건 단지 보호 본능이야. 다정한 성격 때문이야. 너한테 그런 뜻은 없어. 하지만 왜 그 순간이 자꾸 떠오르는데? 왜 그 온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며칠 뒤 딸이 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다. 엄마, 혹시 며칠만 집에 들러서 밥 좀 챙겨줄 수 있어? 준혁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 먹을걸. 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부탁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원했다. 집에 갔을 때 그는 웃으며 문을 열어줬다. 어머니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둘이서 식사를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공기 속에 말하지 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그릇을 정리하려 했다. 그때 준혁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저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다 얼어붙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은서랑 잘 지내요. 근데 어머니랑 대화할 때 더 마음이 놓이고 더 많이 웃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감정이란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공기가 정지된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아,
넌 내 딸의 남편이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면 자꾸 가슴이 뛰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나는 말없이 식탁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아득했다. 지금 이 감정, 나만의 문제일 줄 알았다. 그런데 그도 나와 같은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걸음이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불도 켜지 않고 벽에 기대 앉았다.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 말이 내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건 단순한 실수도 잠깐의 착각도 아닌 고백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멈춰야 해. 이건 정말 안 돼. 나는 엄마야. 그 아이의 장모야. 나 같은 나이 든 여자를 사랑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은 머리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후로 며칠간 나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 문자도 무시했고 딸 은서의 부탁에도 몸이 안 좋다며 집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집 앞까지 찾아왔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한 번만 차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물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더 크게 요동쳤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감정을 멈추지 못한다고 해서 어머니까지 괴롭히고 싶진 않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준혁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은서가 알면 그냥 상처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근데 어머니, 저는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 그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나는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야.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그냥 은서의 엄마가 아니에요. 저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단 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며칠 뒤 은서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자며 집에 초대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초대를 받아들였다. 식탁엔 셋이 마주 앉았다. 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젓가락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고 나 역시 식사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은서는 그런 둘 사이의 공기를 느꼈는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왜 요즘 통 연락도 안 받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냥 좀 피곤했어. 아무 일도 아니야. 그 순간 준혁과 내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짧은 눈맞춤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걸 은서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이상해. 엄마랑 준혁, 뭔가 좀 미묘해.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아이는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엄마가 자신의 남편과 마음이 오고 갔다는 걸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는 걸까?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며칠 후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죄책감은 있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그 문장 안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꿈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다정했고 익숙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그녀는 확신했다. 딸 은서가 뭔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식탁 위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말은 자연스럽게 오갔지만 준혁은 숟가락을 들고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그녀 역시 국을 뜨다 말고 자꾸만 손을 떨었다. 은서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요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야. 그냥 나이 탓이겠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은서의 시선이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와 남편 사이를 오갔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불을 끄고 방 안에 앉았다. 어두운 방 안, 조용히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다. 머릿속에는 온통 은서의 표정만 맴돌았다. 그리고 준혁의 눈빛도. 그 눈빛.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마음. 은서가 알아버리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며칠 뒤 은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셋이 바다라도 다녀올까? 요즘 다들 좀 무거운 것 같아서.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결국 그래, 가자 라고 답장했다.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흘렀고 셋 모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먼저 모래사장을 걸으며 말을 꺼냈다. 엄마, 예전엔 나한테 다 말했잖아. 요즘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너의 남편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준혁은 조용히 뒤에서 걸음을 맞췄고 그녀는 그가 옆에 다가올수록 숨이 막혔다. 은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엄마랑 민혁 오빠 사이 뭔가 이상해. 그 말에 그녀의 숨이 걸렸다. 그리고 준혁도 고개를 숙였다. 혹시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둘이 나한테 말 못할 사이 된 거야? 순간 그녀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입을 떼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의 방 안. 딸은 일찍 잠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준혁이 말했다. 오늘 말이에요.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진정돼요. 아무리 위험해도 어머니가 곁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다.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준혁아, 우리 정말 여기서 멈춰야 해. 그럼 어머니 마음은요? 저한테 감정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죄책감과 사랑이 뒤엉켜 터져 나왔다.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준혁의 따뜻한 손이 기억났고 그리고 다시 또 자신에게 물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의 착각일까?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변 숙소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은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준혁은 거실에서 불안하게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은서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데리고 시장 가던 꿈이었어. 그땐 엄마가 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멈췄다. 커피잔을 들고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마음이 천천히 갈라졌다. 딸의 목소리는 울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울고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정말이야, 엄마? 엄마랑 준혁 오빠. 나 몰래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미안해. 은서야. 처음엔 나도 부정했어. 이게 무슨 감정인지, 왜 그랬는지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어. 은서는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시간이 수십 년 흐른 듯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딸은 방 안에 조용히 들어갔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내가 원한 건 단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순간 준혁이 다가와 앉았다. 어머니. 은서, 괜찮을까요? 아니. 괜찮지 않을 거야. 그 애한테 나는 엄마고 너는 남편이었어. 우리는 그 아이의 세상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인가요?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여전히 진심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엔 무거운 현실이 짓눌러 있었다. 준혁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면 벌써 도망쳤을 거야.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 은서를 더 이상 망가뜨리면 안 돼. 며칠 후 은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이미 감정은 다 끝났고 더는 못 견디겠어. 그녀는 울 것 같았다. 하지만 은서는 단호했다. 근데 엄마. 응. 내가 두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한 번쯤 자기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딸의 눈엔 원망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이해가 섞여 있었다. 엄마는 늘 날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 삶도 중요하니까.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엔 두려웠다. 세상의 시선도,
스스로의 죄책감도. 하지만 어느 날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던 준혁이 말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랑이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 진짜인 것 같아. 가벼운 마음이었다면 벌써 떠났겠지. 준혁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라, 진심을 향해 걸어온 거예요. 어느 날, 은서가 집에 들렀다. 식사는 어색했지만 대화는 조금씩 풀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행복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야. 그게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야기의 끝은 완벽하지 않다. 딸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진심을 숨기지 않고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지금이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걸